하루 동안 쏟아지는 뉴스 중 주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2023년에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서 민주당 이재명과 조했으나 대화 없이 악수만 나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여야 지도부, 사회각계 대표 등 약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1절 기념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하며 맨 앞줄에 함께 앉은 독립유공자 포상자들 및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오부 요인들과도 악수했습니다. 뒷줄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자리했지만 입장 때는 별도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이 28일 지금 대구 경북 민심은 윤핵관의 권력암투와 이재명의 부도덕보다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보신주의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지금 대구 경북은 박정희 문패만 걸린 퇴락한 고택이 됐다. 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던 자존심은 이제 글씨마저 희미한 족보에만 새겨져 있다고 망언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어쩌다 이준석 바람으로 뜬 무명의 정치인이 일시적인 흥분과 자도취에 취해 책임지지도 못할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천하람 발언을 질타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는 존경의 가치가 없고 김대중을 존경한다면 박정희 존영이 걸려있는 우리 당을 그만 나가는 게 옳지 않겠느라며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는 반대당 논리를 추종한다면 굳이 우리 당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직격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어차피 다음에도 국회 입성하지도 못할 전라도 순천 지역에서 그 지역 정서에 아부해본들 본인에게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트로이 목마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개혁 인사를 자처해본들 요즘 우리 당원들은 속지 않는다며 그만 자중들 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안민석은 조직적 모의와 지도부 방심이 초래한 결과라고 본다며 사전에 조직적인 모의가 없었다면 이탈표가 최대 10표가 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30표 이상 이탈이 생겼다.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복수 누군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결집했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쩌면 생각보다 아주 치밀하고 간절하게 준비된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국 역시 이탈표에 대한 비명계를 정조준했는데요. 김남국은 28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과 관련 실제로는 표결 하루 이틀 전부터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돌리면서 가결과 부결, 무효 이런 어떤 조직적인 표를 모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인데요. 이재명 최측근인 김남국은 이날 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일부 비명계 의원님들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대거 이탈표가 쏟아지면서 민주당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과 내홍의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당의 그 지지자 수준이라고 이재명이 개딸로 자칭하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은 표결 직후부터 당내 이탈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돌리며 범인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전위 부대 개딸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테러도 시작했습니다. 이들 개딸들이 보낸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인 수박 인증 제대로 했네요라는 문자의 지시에 한 비명계 의원은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답장을 보내는 등 밤까지 색출 소동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한 온라인 카페에는 반동 분자를 찾자
공천 살생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어이상실한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졸지에 반동분자가 되어버린 비명계는 어떤 심정일까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지난 28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의용 전 실장과 노영민 전 실장,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피의자라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4차례나 밝힌 만큼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정의용 전 실장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문재인을 조사할 증거와 법리가 갖춰지지 못했다면서도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이 강제 북송을 몰랐을 리 만무할 텐데 적당히 꼬리 자르게 하는 건가요?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한미동맹을 폐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등 대놓고 북괴를 비호하는 논란성 발언들을 쏟아내며 친북 행보를 걷던 문정인 이 인간 뭐 하나 싶더니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꿀 빨고 있더군요. 문재인 좌익 정권 당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문정인 이사장은 전날 연구소 간부를 모아놓고 내부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당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이사장은 2021년 2월 취임해 활동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외교안보 통일연구재단인 세종연구소가 약 30년간 고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사업비를 부풀려 계상하거나 일부 남겨 재단 운영에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감사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100% 방어훈련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등 북괴를 비호하던 이런 친북 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 명 더 버티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좌익 정권 말기에 임명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면직 처리 방침을 결정하고 서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외교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하는 수순입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요. 홍현익 원장은 지난 문재인 좌익 정권 임기 말인 2021년 8월 임용돼 현재 임기가 6개월 남아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립외교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홍현익 원장을 비롯해 외교원 소속 교수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외부활동 신고 누락 등을 적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홍현익 원장에게는 기관장으로서 운영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홍현익 원장이 지난해 초계 공관장 대상 교육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지속한 것을 놓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교육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홍현익 원장은 문재인 좌익 정권의 종전선언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통한 한반도 평화 노력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홍현익 원장은 지난해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올해 초부터 사실상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홍현익 원장이 본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매주 월요일 열리는 실국장 회의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서 홍현익 원장의 불참을 요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기조도 바뀌는 건데 이런 친북 인사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